뭐 이거 금방 팔린다 막 조급하게 해가지고 계약을 덜컥 하고 나서 설계를 해봤더니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 꼬마 빌딩 포함해서 강남의 빌딩을 살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비용을 내고 상담 오는 분들이 주로 묻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러한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기도 해서 그 내용들을 다 모아서 오늘 얘기해 드릴 테니까 강남 건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에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들어보시고 나서 다 듣고 나서 끝에 들어야지 끝에 것만 들으면 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첫 번째부터 건물주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보통 매물을 찾을 때 네이버로 검색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조금 더 보다 보면은 디스코랑 밸류맵이 있다는 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코랑 밸류맵, 이거는 건물주가 되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매물을 찾는 거나 그거를 찾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처음에 네이버나 이런 것들로 보는 것보다는 거기에 좀 정리가 잘 돼 있고 뭐 매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아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얘기해 드린다면.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 드릴 거는 건물을 살 때 대출이 얼마 되냐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은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요즘 많이 규제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뭐 20억 내외를 가지고 뭐 100억대를 사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어렵죠. 물론 법인으로 한다던가 하는, 그리고 업력이 좀 되거나 매출이 있는 법인인 경우, 그리고 이제 신규 법인이거나 아니면 뭐 개인이거나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뭐 매출이 많고 안 내지는 뭐 수익이 잘 나는 법인은 뭐 80%까지 요즘도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는 5, 60% 정도, 건물 가격의 5, 60%가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큰 틀림은 없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될 수는 있지만 그 밑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은 뭐 5, 60%는 기본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거용 건물 다세대 다가구는 지금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생 건물은 5, 6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개 수수료를 묻는 분들이 좀 있어요. 중개 수수료는 뭐 0.9%긴 한데 이게 상한선이고 0.9%가 그거를 넘어가지는 않되 밑에서 이제 조율을 하는데, 때로는 뭐 그것보다 훨씬 적게 줄 때도 있고 많이 줄 때도 있고 내지는 그 이상을 넘길 때도 있죠. 그리고 그게 중개를 하는 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결국 역할이라는 거는 나한테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줬냐, 금액적인 부분 아니면 돈을 주는 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명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어쨌건 나한테 얼마나 또 원활하고 편안하게 해줬느냐가 중개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물론 그냥 나와 있는 금액에 그냥 그대로 샀다, 그럼 뭐 그거는 사실은 뭐 더 챙겨줘야 될 그런 거는 저는 좀 메리트를 못 느끼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 이런다면 뭐 그 이상 챙겨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뭐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상한은 0.9%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묻는 분들도 있는데, 뭐냐면 수익률이 3%다. 3% 요새 없긴 하지만 뭐 3%라고 예를 들게요. 그럼 3%의 수익을 얻어서 내가 은행 이자를 3.5% 내면 그럼 난 0.5% 마이너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죠. 보통 우리가 건물의 수익률을 따질 때는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그 투자한 금액과 대출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남는 금액을 수익이라고 하지,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거에서 대출 이자를 또 빼는 거를 수익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 분석은 대출 이자를 내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물론 우리가 거기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비용이라든지 세입자들 뭐 수리해 주거나 뭐 이런 비용, 복비라든지 이런 걸 다 넣으면 거기선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최악의 경우까지 한번 따져보고 해보는 게 이제 수익률, 그러니까 최악의 수익률 그리고 최고의 수익률, 요거는 한번 따져보고 건물을 살까 말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는데 이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사는 건물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건물은 계약 전에 설계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를 가설계라도 반드시 해봐야지, 그냥 내가 사고 나서 본격적인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그거는 완전 오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본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거 금방 팔린다 막 중개하는 분이 막 조급하게 해가지고 계약을 덜컥 하고 나서 설계를 해봤더니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익률, 내가 생각했던 모양이나 크기가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는 반드시 해보고 신축할 건물을 살 때는 네, 반드시 해보고 계약을 해야지, 중간에서 막 쪼른다고 조급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런 거 안 해보고 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린다면, 신축할 때는 당연히 설계해보고 건축 비용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가 나왔다면 가설계만 가지고 건축비를 100% 따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본 설계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인 선이라도 반드시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은 엉뚱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지금 건축비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올해 뭐 중반기 하반기에 갈수록 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선이라도 반드시 이거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고 나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매입을 했을 때는 엉뚱한 경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하는 건물을 산다고 치면 가설계 반드시 해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건축비나 이런 것들 알고 접근을 해야지. 근데 이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업체랑 같이 가서 견적을 확실히 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진짜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주변의 민원 상황이 어느 정도로 일어날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게들이 많은지 아니면 주거가 있는지, 주거가 있는 경우는 낮에 시끄럽게 했을 때는 좀 그래도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좀 수월할 텐데, 이제 상가나 낮에 주로 업을 하는 그런 곳들이 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민원 비용을 책정을 해서 생각을 해놔야지,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걸 되게 저스트하게 맞춰놨을 때는 생각지 않은 지출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신축을 할 때는. 리모델링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있는 건물을 산다고 칠게요. 있는 건물을 산다고 치면 있는 건물들의 세입자 구성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월세나 보증금, 월세, 관리비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 더 체크해야 한다면 연체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연체를 했다면 어느 정도 연체를 했는지, 그리고 그 연체하는 분이 상습적으로 연체를 하는지, 그리고 한 번씩은 다 내는지 아니면 매번 몇 개월치씩을 깔고 가는지,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하던 대로 하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세입자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월세, 관리비만 체크하지 말고 이분이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 연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내지는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받을지 아니면 내가 받아서 내보낼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분이 연장을 할지 안 할지, 이거 확실히 체크하고 우리가 건물을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서부터 바로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건물을 살 때 그대로 갖고 올 때는 청소 관리 해줄 곳이 있는지, 임대 관리를 해줄 곳이 있는지, 인근에 그런 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은 청소나 임대 관리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은 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인근의 부동산에 맡겨서 이제 뭐 부탁을 해야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내가 직접 하려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맡기려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 내가 직접 하려는 분들도 하다가 이걸 맡길 수 있는지, 내지는 어디엔가 맡기다가 내가 다시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살 때 세금이라는 건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금도 뭐 취득세, 재산세, 뭐 종합소득세, 뭐 양도소득세,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건물 사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좀 재산세를 아끼려면 6월 1일 이전 이후,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는 매수인 부담,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는 매도인 부담이니까 내가 매수하는 입장인지 매도하는 입장인지에 따라서 그 날짜가 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간혹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모르고서 계약하고 나서 손해니까 좀 이걸 날짜 바꿔달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미 계약을 하고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요거는 건물 살려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고려하는 것들이 참 많으면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부분이 제일 크죠. 그 세금 부분이랑, 그리고 앞으로 뭐 어디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부동산 정책을 아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알고 그 해당 매물을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와서 역삼동이 어때요? 청담동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역삼동이나 청담동을 우리가 다 사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담동의 몇 다시 몇 번지, 역삼동의 몇 다시 몇 번지, 이 매물이 괜찮냐 안 괜찮냐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데, 정체적인 전망이 좋다고 해서 이 매물이 좋냐? 그거는 별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번에 전국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모르죠. 그렇죠?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학교가 1등한 거는 내 아이의 공부와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전체적인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거는 나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물론 어느 정도는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역의 중요성, 매물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까 말까를 판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처럼 주택에 대해서 뭐 세금을 세게 놨다 그럼 주택을 피해서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정책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정책은 나쁠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금리도 나쁠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이거 반복해요. 그렇지만 나쁠 때 샀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손해 봤나요? 좋을 때 한 분들만 득을 봤나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잘 샀냐 못 샀냐가 관건인 거지, 좋을 때 샀냐 안 좋을 때 샀냐가 그 이익을 정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보다는요. 금리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같은 물건이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상권과 입지, 어디가 좋아요, 어느 지역이 좋아요, 이거 물론 중요한데 법인과 개인이 어떤 게 나은지 이거를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냉정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겪게 된 거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드릴게요.